고상하는 손에 고상하지 않는 안녕하십니까. 장기 마케팅 파트 전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인재원 정경진입니다. 오랜만에 하이캐스트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교통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고상하는 손해, 고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도 고지 의무, 통지 의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 보험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모집 관련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민원 중 고지 의무 위반 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3년 8월 보험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생명보험사가 4,521건, 손해보험사는 무려 13,579건으로 생명보험사보다 무려 3배가 넘는데요. 고지 의무 위반 분쟁 조정 건수는 한 해 동안 무려 1,258건이나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쟁 조정이 고지 의무 때문인데요.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이플래너 분들도 아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고지 의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고객과 보험회사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역선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계약을 인수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지 의무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네, 최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부활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보험약관에는 고지 의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고 진단계약의 경우는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약관에 보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데요. 보통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는 혈뇨 증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폐병변이 CT 검사 결과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관결석으로 시술을 받았고 몇 달 뒤에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가입 후 얼마 뒤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검사를 통해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사에 병원 기록을 수집하여 가입 전 CT 판독 결과 폐병변을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거는 바로 표준체보험의 청약서상 알릴 의무의 1번 질문에 있는데요. 3개월 이내 질병의심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의심 소견이라 함은 어떤 질병이 의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의사는 추가 검사를 처방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진료 의뢰를 합니다. 따라서 질병의심 소견의 정의를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치료계약의 부활 시 알릴 의무도 중요한데요. A씨는 오래전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50여일 뒤 다시 보험을 부활하였는데요. 부활 청약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고 고지하고 부활을 했습니다. 네, 다시 보장이 개시된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간경화 소견으로 약물 처방 및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부활청약서 고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이 미지급되었고요.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절대적 면책사유라고 합니다. 단,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보험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상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수석님, 우리 회사는 손해보험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장기 임보험에서 보통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는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인데요. 상해의 성립 세 가지 요건 잘 아시죠? 네, 그럼요. 우연성, 급경성, 외래성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는 상대적인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내란, 사변, 폭동을 보상하지 않는데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고가 많은데 왜 보상이 안 될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대재해까지 인수하기에는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특수한 상황으로 보험사의 존립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내 손보사 약관에서는 이러한 큰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상해 관련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약관에서 정한 열거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위 면책에 관련된 고지 의무 위반 판례도 알아볼까요?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을 가입 후 패러글라이딩 과정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계약도 무조건 해지가 되나요? 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은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사고로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험계약도 해지가 되겠죠. 그뿐 아니라 상해 관련 담보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과 별개로 행위 면책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도 고지 의무와 관련은 없지만 행위 면책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낚시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한 사례인데요. 피보험자의 직업 그리고 직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내용으로 휴가 중에 낚시하다가 바다로 떨어져 사고가 난 점. 직업은 공무원인데요. 보험회사가 조사한 결과 배 낚시 중이라고 했으나 배상받지 못한 점. 직무가 불법 어선 단속 업무 중이었고 사고 당일도 역시 불법 어선 단속 중 배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직무상 배에 탑승하는 직업으로 직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면책 처리되었습니다. 고지 의무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 더 있는데요. 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약관에 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단계약의 경우는 1년입니다. 상법상 3년을 적용하는 경우로 2년 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서 보험자가 모르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상법상 3년 안에 해지를 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해로 인한 사고의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룬 고지 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 보험사고 위반 여부는 보험회사가 고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간편 심사 보험도 많이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2019년 8월 10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 내에 병변이 발견되었고 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받기를 권유받은 고객이 같은 달 29일에 유병자 보험으로 암진단금 2천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0일에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네, 간편심사보험도 1번 질문이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묻는데요. 이 경우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미지급되고 계약도 해지되었습니다.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상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환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어 면책이 된 사례입니다. 우리 하이플래너님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고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약 단계에서 잘 물어보셔야 합니다. 포준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질문에 질병 의심 소견 항목에 해당이 되어 부지급 및 해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하이플래너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우리가 청약 단계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한 것을 방해한 경우,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인데요. 부실고지, 불고지가 우리 하이플래너님의 책임으로 증명되는 경우 부상권, 영업정지 등 영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발생합니다. 우리 하이플래너님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 항목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주시고 3대 기본 지키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3대 기본 지키기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폐 서명입니다. 3대 기본 지키기는 영업활동에서 방패 역할을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약관의 해석을 통해 우리 하이플래너님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고지